교과서 228페이지요. 대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묶은 대리 파트. 지금까지 봤던 대리 파트는 하나의 어떤 단일한 논점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묶은 대리 파트는 묶은 대리에 대한 논점만이 단일한 문제로 진행이 될 거고, 두 문제 아니면 그죠? 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특히 협의의 묶은 대리가 출제가 된다면은 사령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일단 우리가 도입을 하기 전에 이 제목 파트에서 하나는 적어둘게요. 묶은 대리란 대리권도 없이 뭐요?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한 대리 행위를 묶은 대리. 그래서 묶은 대리가 되려면 사전에 대리 행위는 있어야 되죠. 대리 행위는 있었죠, 그죠? 근데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리 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묶은 대리는 있을 수 없어요. 대리 행위는 있었지만 그 행위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묶은 대리. 항상 우리가 제목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머지 총설 파트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민법은 묶은 대리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죠. 협의 묶은 대리와 표현 대리로. 여러분,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도입 부분의 배경 설명이지 시험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은 가감히 본인 스스로 생략들 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갑니다. 법조문과 달리 뭐요? 우리는 이해를 위주로 법조문 순서를 의도적으로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상으로는 표현 대리가 먼저 있죠, 그죠? 조문상으로는. 근데 우리가 표현 대리도 묶은 대리 하나이기 때문에 묶은 대리 파트는 뭐요? 논리적 순서상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순서를 의도적으로 제가 바꾼 거예요. 조문 순서하고. 그래서 협의의 묶은 대리를 먼저 갑니다. 즉 묶은 대리는 법률 행위를 본인을 대리해서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근데 법률 행위는 계약도 있고 단독 행위도 있죠, 그죠?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뭐예요? 계약의 묶은 대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단독 행위 묶은 대리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묶은 대리는 130조부터 135조까지 6개의 조문을 둡니다. 그 조문을 뭐예요? 우리가 사령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관건이에요. 이 부분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판례도 없어요. 판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신의적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고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그 판례 하나. 나머지는 조문입니다. 조문. 자, 볼게요. 계약의 묶은 대리. 이자가 대리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A의 대리인 갑이라 칭하고 뭐요? 을과 A 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죠? 즉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대리나 칭하는 뭐요? 갑과 을 사이에. 근데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대리 행위는 모두 누구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합니까? 본에게. 근데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에서는 본에게는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권 계약은 뭐예요? 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즉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뭐예요? 본에게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예요. 그런데 반대로 해서는 뭐예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본인도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본인의 추인에 따라서 효과가 바뀔 수 있는 뭐예요? 유동적 무효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죠. 다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본인이 원하면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본의 추인권이 이제 문제됩니다. 즉 우리가 배웠던 바를 눈 감고 떠올려볼게요. 추인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죠. 상적으로 조문을 보기 전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 동의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혼자서 단독행위. 그 다음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한 효과가 발생하죠. 자신의 단독의 의사 표시만 오죠. 이와 같은 권리자가 지는 권리 뭐예요? 형성권이란다. 그죠? 대표적인 단독행위고 형성권. 근데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추인이 효과를 발생하려면 이 부분이 만약에 깊이 있게 출제된다면 제일 힘들 수가 있어요. 132조. 체크표를 하시고 이름이 좀 중요성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가장 까다롭게 속이면 여기입니다. 초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이를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안 때는 추인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 조문이요. 따라서 추인은 본의 단독행위인데 추인은 뭐요? 아무에게나 추인할 수 있죠. 그죠? 상대방에게도 본이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뭐요? 성계한 성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132조를 보니까 뭐요? 상대방에게 본이 직접 추인했죠.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본인의 추인의 섬을 알죠. 그죠? 그러면 그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132조를 보니까 뭐요?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안다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가 원칙이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고 뭐예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했을 때는 이를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알았다면 추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안 때는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으면 알았다. 이건 당연히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입증해야 되겠죠. 그죠? 본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쉬운 질문이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0월 10일자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2달 후에 추인을 합니다. 말 그대로 뭐야? 추후에 그대로 대리권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을 뭐야? 그대로 추후에 인정하는 본인의 단독행위를 추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매매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유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죠, 그죠? 추후에 대리권 없는 자가 한 행위를 뭐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니까. 따라서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렇지만 거래에 안전해서 뭐요? 제3자는 해하지 못한다. 그죠? 추인으로서 제3자는 해하지 못한다. 자, 추인의 법적 성질. 조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확인만 합니다. 본의 단독행위고 형성권이다. 그죠? 자, 하나 체크할게요. 깊이 있게 출제되면 요 부분이에요. 절대로 뭐요?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 소유가 아니다. 그죠? 따라서 본의 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유권 대리와 뭐요? 똑같은 효과만 발생할 뿐이지 추인으로 무권 대리가 절대로 뭐요?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추인권자. 제목만 보고도 끝낼 수 있죠. 추인은 누가 가지는 권한이에요? 본인이 가지는 권한이죠. 그래서 추인은 본인이 할 수 있다. 그죠? 또는 본인부터 추인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은 자들이 추인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체크할게요. 우리 시험에 당연히 여러 번 출제됐어요. 추인은 본의 단독행위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제한이 없죠. 본은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뭐야? 무권 대리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뭐요?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또는 뭐요? 상대방을 성계인에게 추인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요거죠. 그죠? 요겁니다. 본인이 보세요. 납니다. 기본 이론 시간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토지가 필요해서 뭐요?
A의 대일이라고 칭하는 값과 A 소유 토지를 매수한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며칠 후에 뭐요? 이자가 대리권 없는 자임을 며칠 이후에 알았다. 그럼 나는 어떤 상태요? 멘붕 상태죠. 멘붕 상태야. 근데 어느 날 본인이 뭐요? 추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두 발을 뻗고 편히 잠재울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는 뭐요? 상대방이 직접 추인했기 때문에 추인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요. 본인은 누구에게나 추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자에게 추인했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추인이 있었음을 안다고 원칙입니까? 모른다고 원칙이요? 여전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에게 뭐요? 본인이 추인할 때는 상대방이 뭐요?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추인을 대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상대방은 어떤 무권 대리인과의 계약을 뭐요? 처리할 수 있는 처리권 있죠. 그래서 본인이 뭐요? 추인하면 상대방의 처리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뭐요? 추인이 있었음을 상대방이 여전히 모르죠. 그때 선의의 상대방 뭐요? 자신의 사표지를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고 연결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 사례 문제를 뜨면 뭐요? 여기 제일 깊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요. 자, 다시 한번.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죠? 근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뭐요? 본인은 추인해서 상대방에 대하지 못함으로 상대방이 선의자라면 본인이 뭐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더라도 뭐요? 상대방은 여전히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여기를 연결시키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다시 또 쉽게 갑니다. 추인은 단독 행위이므로 항상 뭐요? 방법은 제한이 없다죠. 요식 행위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법인 설립 행위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명시,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자, 체크하시고 단골 질문이요. 본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것은 뭐요?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을 뭐요? 그대로 인정한 전부 추인만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일부 추인 내지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뭐요? 무효이다. 그죠? 따라서 이항의 매매 계약을 뭐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치 않죠. 그죠? 그럼 본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3억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어요. 본인이 을에게 이야기입니다. 3억은 너무 싸니까 뭐야? 내가 4억으로 계약함으로 추인하마. 상대방은 3억에는 매수할 의사가 있지만 4억에는 매수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일부 추인 내지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건 추인이 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추인 효과.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추인은 추후에 뭐요? 무권 대리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니까 언제부터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죠? 계약 시에 소급해요. 다만 제3자 보호에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 옆에다가 적을게요. 추인의 방식은 제한이 없죠. 명시, 묵시죠. 자, 근데 물어볼게요. 이 어떤 협의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본인에게 효력이 없죠, 그죠? 근데 본인이 원하면 추인할 수 있다. 근데 추인되려면 뭐야? 최소한 묵시적 추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뭐야?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정한 행동이 있어야 되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서는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옆에다가 2번 옆에다 적을게요. 추인을 부정한 경우. 가만히 있는 것은 뭐야? 추인될 수 없죠, 그죠? 추인될 수 없어요.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뭐야? 일정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만히 있더라도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은 뭐야? 추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최소한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정한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례를 볼게요. 초인을 긍정한 경우 묶은 대리 뭐요? 대리금 없이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를 알고도 뭐요? 본인이 묶은 대리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하죠. 이 같은 행동이 있었죠. 그럼 계약을 뭐요?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묶은 대리인이 대리금 없이 돈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변제 기일을 뭐요? 채권자가 본인에게 갚아라. 그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기다려달라고 그죠? 그럼 갚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이 있는 경우는 목적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똑같아요. 묶은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뭐요? 이걸 알고도 차임 일부를 묶은 대리에게 지급했죠. 그죠? 예.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일정한 초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와 같은 행동이 뒤따라야만 목적 주인이라고 될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은 뭐야?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읽으면 뭐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정에 뭐야? 치우쳐서 초인이 있었던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보세요. 부인이 나쁜 부인이 아니에요. 바람 피워서 뭐야? 어떤 제비에게 뭐야? 협박당해서 그 돈을 대신 준 경우가 아니야. 보세요. 처가 남편의 중요재산을 뭐야? 임의로 대리권 없이 매각하고 뭐야?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남편의 재물을 대신 변제했어요. 근데 남편이 뭐야?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 그죠? 이 남편이 비겁한 거죠. 그죠? 주인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주인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주인 안 돼요. 그 다음. 장기간입니다. 자, 똑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을 주인이 안 된다 했습니다. 본인이 묶은 대리 행위를 알고도 뭐야? 장기간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죠? 장기간 내버려둔다. 그죠? 장기간 방치한다. 가만히 있는 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 주인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장기간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죠? 옆에다가 또 다른 말로 적으시면 되죠. 장기간 방치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초인의 방법은 묵시적 초인도 가능하죠. 근데 최소한 묵시적 초인이 되려면 뭐예요? 초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초인이 될 수 없다. 본인의 초인 거절권. 제목이다 확인하시고, 본인은 적극적으로 초인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예요?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지만 혹시나 잘못하면 뭐예요? 묵시적 초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예요? 초인 거절할 수도 있죠. 그 효과만 보시면 돼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초인을 거절하면 이제는 뭐예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죠? 각종의 최고 거절이니까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 그죠? 눈으로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효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번복할 수 없죠. 본인도 번복해서 초인할 수 없고, 이제는 확정적 무효가 됐기 때문에 상대방도 뭐요? 더 이상 최고 처리할 수 없다. 그죠?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 요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계약에 묶은데 요거밖에 없어요. 이 판례는 뭐요?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뭐요? 신의적 파트에 출제될 수도 있다. 묶은 대리인이 뭐요? 본인의 사후에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그때 본인을 상속했기 때문에 본인지에서 자신의 묶은 대리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초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거절해봐야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습니다. 제가 135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판례는 뭐요? 이 경우 본인지에서 초인을 거절한 것은 신의 책임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네,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집서 누가 누구를 상속했어요? 묶은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단독으로. 공동으로는 안 뜰 거예요. 우리 집은 공동으로 뜨면 또 달리 됩니다. 근데 단독으로 공동으로 했으면 뭐예요? 문제를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공동으로 했을 때는. 단독으로 상속했다. 근데 뭐예요? 이런 질문 혹시나 문제집에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상속했어요? 본인이 묶은 대리인을 상속했다. 그때는 뭐예요? 당연히 초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묶은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는 자신이 뭐요? 이와 같은 근한도 없는 행위를 해놓고 사후에 근한을 가진 경우에 근한 없이 한 행위를 나는 인정 못하겠다.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신세 반사 허용될 수가 없답니다. 근데 혹시나 본인이 뭐요? 묶은 대리를 상속한 문제는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 시험에서 안 뜰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모의고사나 뭐요? 문제에서 실려 있다면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로 갑니다. 상대방이요.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와 똑같은 논리로 가시면 돼요. 일단은 묶은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지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뭐요?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의 초인 여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요? 초인 여부의 확답을 당연히 채고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채고는 뭐요? 누구나 그죠? 키포인트가 뭐요? 악의 상대방도 채고할 수 있다. 그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출제가 됐습니다. 채고는 항상 누구도요? 악이자도 그죠?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에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때 상대방은 뭐요? 악이자도 그죠? 따라서 이미 계약 체결 시에 갑이 대리권 없는 자이면 뭐요? 알았더라도 채고는 할 수 있다 그죠? 채고는 할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을 해서 본에게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효과요. 이 틀리면 안 돼요. 본인은 묶은 대리인의 행위에서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이 없죠. 그래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뭐요? 초인을 거절한 거로 간주됩니다. 초인한 거로 본다면 틀려요. 초인을 거절한 거.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죠. 예. 가만히 있는 것은 초인 거절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 철회권 갑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묶은 대리인과 계약을 뭐요? 업등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 철회는 뭐요? 누구만이? 선의자만 그죠. 선의자만. 언제까지요? 본인이 초인하기 전까지만. 그래서 본인이 초인이 있으면 뭐요? 상대방의 철회권은 소멸하죠. 결론 협의에 묶은 대리는 본인의 초인이 먼저 있느냐 상대방의 철회가 먼저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본인이 초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그죠. 다만 두 번째 문장 누구만이? 선의의 상대방만이 그죠. 자, 앞서 배웠던 걸 돌려볼게요. 다만 본인의 초인이 있었더라도 본인이 누구에게 초인했어요? 묶은 대리인에게 초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면은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자,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초인자 확답을 채고를 할 수 있다. 각종 채고니까 의사의 통지, 키포인트라고 체크할게요. 채고는 악의자도 그죠. 악의자도 초인자 확답은 채고할 수 있다. 여러분 출제됐어요. 협의의 묶은 대리에서는 가장 쉬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도 뭐요? 최소 5번 이상은 이 부분이 답이 됐어요. 우리 시험도 한 2-3번 답이 됐고 지금까지. 그 다음 철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뭐 해야 되죠? 본인도 더 이상 주인할 수 없고 당연히 철회권은 형성권이다. 그죠? 형성권. 자, 철회 상대방. 철회 상대방. 철회는 누가 철회요? 상대방이 철회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철회를 결정해서 본인 측에다 통보만 하니까 뭐요? 철회는 본인 또는 묶은 대리인 누구에도 처리할 수 있다. 키포인트가 그죠? 선의자만. 선의자만. 자, 그러면 요 판례 하나 기억을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납니다. 나는 각각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이 대리권이 없었다는 것을 안다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고 하세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알았다면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각각 대리권 없는 자하고 매매 계약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선의자니까 상대방이 악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본인이죠. 그죠?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자, 협의 계약의 무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떴습니다. 이 부분이요.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 무조건 뜹니다. 보세요. 이랑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권이 증명되면 유권대리죠. 그럼 본인만이 책임을 져요. 엔더, 본인이 추인했으면 문제가 없죠.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실 소급에서 유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엔더, 본인이 추인하지 못한 때에는,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그때는 본인은 이제는 빠집니다. 본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때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부하해서 정책적으로 뭐요?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라는 무권 대리에게 강력한 법상의 책임을 지웁니다. 그때 키포인트 제일 많이 떴던 거예요.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 두 개 중에 하나로 그죠? 두 개 중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것을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그죠? 이것을 무권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쫓아서 이렇게 써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은 반드시 뭐요? 상대방에게 자신이 뭐요? 체결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든지 뭐요? 또는 그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을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느 것이냐는 것은 뭐요?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해한 겁니다. 다만 상대방은 잘못이 없어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어떤 책임을 안 져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고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행위 능력이 없을 때 그죠? 그때는 전항을 적용치 않는다. 또 최소한 제한 능력자로도 타인을 대리해서 대리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135조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뭐요? 최소한 이자가 능력자라야만 합니다. 항상 이와 같은 사례 문제가 뜬다면은 협의 무권대회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뭐요? 대리 행위를 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지 행위 능력자인지를 뭐요?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읽어야 돼요. 이자가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자라면 뭐요? 5개의 지문 중 빨리 뭐요? 상대방은 무권대리 갑에게는 103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 지문을 빨리 찾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지문을 볼 필요 없어요. 자, 본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다 체크할게요. 종료 표시하시고. 이와 같이 무권대리인의 뭐요? 상대방에 대한 135 책임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요? 대리의 잘못 불문하고 가실 여부 불문하고 뭐요? 무조건 135조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자가 대리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자기는 믿었어요. 잘못이 없어요. 예를 들면 병이 뭐요? 위조된 위임장을 가져다 줬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을. 그래서 뭐요? 위조된 위임장을 병이 A로부터 뭐요? 받았다 그죠? 너를 대리로 선임한. 그래서 내가 대신 위임장을 전해준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진 걸로 알았죠 그죠? 그렇지만 결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억울하지만 뭐요?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키포인트 그죠? 무과실 책임. 따라서 제3자의 뭐요? 문서 위조 등 범죄 행위로 인해서 뭐요? 대리권이 있는 걸로 믿었더라도 뭐요? 그자는 무과실 책임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당분간 계속 이 부분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135조가 문제가 된다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요. 달라요. 무권대리인의 135 책임 뭐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대리권의 결론은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헌결됨에 걸쳐서 대리인의 가실 등 기책을 묻는 게 아니죠. 그죠? 기책이 문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 행위가 뭐요? 대리인이 잘못이 없어요. 제3자의 문서 이전은 뭐요? 범죄 행위로 해서 뭐요?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뭐요? 결론 대리권이 없다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요건에서는 딱 하나만 체크를 할게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케이스를 읽을 때는 나머지는 체크하지 마세요.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 된다, 그죠? 추인이 있으면 그때는 상대방 보호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B번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교과서 있는 부분을 뺐어요. 왜요? 이 부분은 조문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에요. 상대방의 철회권을 행사치 않고 있을 것. 그 조문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교과서에 있더라도 읽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 대리권이 증명됐다면 유권대리죠.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최소한 대리인이 뭐예요? 행위 능력자라야만 103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 잘못이 없어지죠. F도 왜 뺏겼어요? 이것도 조문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까. 그 교재에 따라 이런 부분은 뺄게요. 예. 우리가 공부할 때는 시험과 상관없는 것은. 자, 책임의 내용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은 무권 대리는 무조건 그죠. 상대방에게 자신이 책임이라 뭐요? 계약을 책임지고 이행하든지 아니면 뭐요?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 중에 하나를 책임져야 돼요. 그 두 개 중에 어느 것이냐를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의 선택. 가장 기초 지문이에요. 자, 이제는 끝났습니다. 리얼 파트부터는 손대지 마세요. 본인과 무권 대리인과 관계. 이 부분. 대리권도 준보가 없죠. 그럼 대리 문제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문제. 그래서 이자의 행위로 뭐예요?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가 책임질 수도 있고, 그죠?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이자가 무권 대리 행위로 이득을 취했죠. 그럼 부당이득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대리 파트가 아니에요. 민법 일반의 문제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굳이 하시려면 여기까지만요. 요 부분만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대표적인 게 뭐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상속등은 가족법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고. 그래서 갑이 대리권도 없이 뭐요? A를 대리해요. A 소유 토지를 재단법인에게 출연 행위를 했다. 그죠? 부할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뭐요? 키포인트 이겁니다. 언제나 무효이다. 계약의 무권 대리는 언제나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요? 유동적 무효죠. 그 본이 추인하면 유효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뭐예요? 언제나 무효니까 뭐예요? 결론. 본이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하더라도 뭐예요? 효과가 생길 수 없다. 이 부분은 보지 마세요. 자, 그럼 기출지문 볼게요. 23회차 문제 교과서 탈림거사. 추인은 키포인트 그죠? 전부 추인.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단을 체크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지문은 뭐예요? 이렇게 읽 때 여러분도 뭐예요? 빨리 앞으로 뭐예요? 자주 보다 보면 이 부분 뭐예요? 바로바로 눈에 확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거기다가 함정을 팝니다. 추인은 뭐예요? 전부 추인해야 된다 그죠?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죠, 그죠? 본인이 추인이 있으면 뭐예요? 그때는 이미 유효가 됐기 때문에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최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죠, 그죠? 누구에게나. 그럼 끝났어요. 추인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계인에도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종료 표시하시고 요거요. 무권 대리의 책임은 뭐예요? 부정된다. 이 같은 문구는 있을 수 없죠. 왜요? 무하실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무권 대리가 뭐예요? 제3자의 기망행위 등 범죄로 야기되었다는 이유로 뭐예요? 무권 대리 책임이 부정될 수 없죠. 무권 대리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무하실 책임. 종료 표시하시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뭐예요? 최근에 우리 시험도 등장했고 다른 시험도 뭐예요? 최근에 아주 단골 지문이에요.
즉 한마디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135조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과실. 즉 대리인도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죠, 그죠? 제3자의 문서 위조로서 어떤 범죄 행위로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은 무과실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다음 요거죠, 그죠? 변경. 변경 추이는 상대방의 동의죠. 일부 내지 변경 추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그죠? 자, 매일 문제로 올게요. 8번 문제.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틀린 것은 초인은 방법, 제한이 없죠, 그죠? 묵시적으로, 그죠? 묵시적으로 방법은 제한이 없다. 그 다음, 초인은 누구에게나, 그죠? 누구에게나.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 누구에게나. 그 다음,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됐죠. 확정 무효가 됐어요. 따라서 이제는 본인도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그죠? 확정적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다음 4번. 앞서 설명했다, 그죠? 상대방이 납니다. 나는 각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이 A를 대리할 대리권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가 원칙이다. 몰랐다가 원칙이다? 몰랐죠, 그죠? 알았다면 절대 계약을 미치지 않고선 체결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다 상대방은 갑이 대리인하고 믿었으면 원칙이죠. 즉 상대방은 선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의자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악이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그죠? 본인. 따라서 4번 무권 대리 행위를 유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임을 입증해야 된다. 틀리죠, 그죠? 예. 상대방의 악의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본인이, 그죠? 본인. 그래서 이 부분요. 정답. 그 다음 131조 효과죠. 상대방이 처리할 수 있고 채고할 수 있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초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죠? 그래서 4번 질문도 문제에서 외울게요. 충분히 우리 시험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항상 대리 파트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대리인입니다. 대리가 없는 을이 본인이 갑이다, 그죠? 갑의 이름으로 갑 부동산을 벽에 매서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근데 그 후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죠, 그죠? 누가 누구를 상속했어요? 을이. 그럼 결론. 을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죠? 추인 거절할 수 없다. 틀린 것은 1번.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그죠? 왜요? 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그래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 앞으로 된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잖아요. 계약이 무효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벽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단독으로 상속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인 거절을 못하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벽의 그 부동산에 점유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보세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결론, 그죠? 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 체계이기 때문에 일단 매매 계약이 무효죠. 그래서 병명의 등기는 일단은 무효지만 결론 두 번째 지문.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해버리죠. 그럼 추인 거절 못하죠, 그죠? 그럼 결론 추인 거절 못하니까
을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유의한게 돼버리죠. 그죠? 유의한게 됩니다. 그래서 3번까지 설명됐어요. 그래서 4번 무권 대리인이 본을 단독으로 상속했기 때문에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벽에 부동산의 점유료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할 수 있는 틀다. 그죠? 정답은 4번이고 5번. 만약에 벽이 그 부동산을 적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당연히 뭐야? 이전은 상대방이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죠. 그죠? 주인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죠? 무권 대리인 단독으로 상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계약은 유효가 됐기 때문에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래서 는 정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죠. 그죠? 그 정답은 4번. 그래서 상당히 깊이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결론은 여기요. 누가요?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기 때문에 을은 병가의 매매 계약을 추인 거절 못하죠. 추인 거절 못하니까 결론 계약은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반사적으로 유효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돼버리죠. 그죠? 취득한 게 돼버려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대리인이 을입니다. 을은 대리권 없이 행위 능력자인 갑의 임의 대리인으로 행사를 하여 갑소의 부동산을 벽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위 계약에 따라서 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본인이 갑이죠. 그죠?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대리인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대리인과 상대방의 매매 계약은 무효죠.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갑은 이로 병 앞으로 경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을이 위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입니다. 103조 책임을 묻는 거죠. 그죠? 그때 을은 상대방 병에게 130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그죠? 않는다. 그 다음 3번. 초일에 가는 문제요. 본인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알면서도 그죠? 벽에 매매 대금을 청구해서 전부 수령했다. 뭐죠? 묵시적 추인이죠.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4번요.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 갑은 추인할 수 있죠. 아무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근데 누구에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했어요. 그때 병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본인 추인으로 벽에 대항하지 못하죠. 몰랐다면 병은 여전히 처리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시험도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본인의 유효한 추인이 뭐요? 제일 쉬운 질문이죠. 언제부터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죠? 소급하여. 자, 지금까지 협의 무권 대리에 관한 논점을 봤습니다. 자, 표현 대리로 옵니다. 표현 대리가 출제가 되면은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 파트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자, 도입 부분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일단 쉬었다 할게요. 일단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봤던 무권 대리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앞에 표현자가 붙었다. 그죠? 표현 대리란 무권 대리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뭐요? 유권 대리로 보이죠. 그죠? 유권 대리인 듯하게 보입니다. 그때 상대방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상대방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쭉 결론. 갑이 대리권도 없이 본인의 대리나 층에서 뭐요? 상대방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근데 을이 보기에는 갑이 정상적인 본인의 대리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믿고 뭐요? 믿는데 잘못이 없다. 그때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를 하여 대리 제도의 시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원인이 뭐요? 본인에게도 책임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무건 대리지만 본인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요? 본에게 정상적인 대리와 똑같은 법적 책임을 묻는 무건 대리를 뭐요?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둔 규정이요? 상대방. 그 표현 대리는 누구만이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이 그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세 가지, 125조, 126조, 129조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근한을 넘은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눈으로 그냥 확인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뭐요? 쉬었다가 2분부터 진행을 합니다.